안녕하세요. 반반한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고점 1446원까지 뚫었다가 겨우 진정세 보이면서 1414원 현재까지 살짝 고점에서부터 내려앉고 있는데, 워낙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지난주 살짝 내려갔던 추이에서 더욱더 상향 쪽으로 엑셀을 세게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추이는 연말로 갈수록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 아주 크죠. 일단 환율은 자체의 방패, 쉴드일 수밖에 없는 게, 자국의 통화가치 수준을 어느 정도 버티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경제 전반의 순환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가뜩이나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예상 뒤엎고 하는 바람에 경기 부양을 위한 상당한 고민의 흔적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환율 부분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한은도 물가 안정이라는 지상 과제, 이 목표치가 자칫 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얘기죠. 이와 동시에 오늘 코스피 시장 2400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외국인 유출 현상이 다른 날보다 3천억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전체적인 장세가 엄청난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아무튼 코스피는 꾸준하게 약세장이라는 게 가장 큰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호재는 호재대로 밀쳐놓고 악재는 악재대로 떠안고 있는 그런 국장의 상황 그대로 가고 있으니,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개인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한 위기를 겪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이 버티는 형국으로 보이고, 하이닉스는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 약세 쪽으로 돌아서고 있죠. 이렇게 한국장은 연말로 갈수록 상당히 약세장 속에서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이 쫓기는 심리가 저변에 쫙 깔려 있어서, 이 관건인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한국 시장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건데, 지난달만 해도 하루에 최대 1조 이상 빠져나갔던 적도 있어서, 연말 산타 랠리,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끌고 주식시장에 황금 코인 뿌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금융시장이 기대의 심리를 채워주는 행보를 보이지 못하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시동을 걸고 있는데 차가 전진 못하고 시동 꺼지면서 뒤로 훅 한번 밀려보세요. 또 오르막에서 밀리면 등에서 식은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금융시장 간당간당한 그런 위기감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건데, 이와는 반대로 상반된 시장이 바로 미국 증시죠.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 금융시장의 단단함을 다시 한번 과시하듯이 다우가 거의 보합세에 가까운 하락세, 나스닥은 오히려 올라서, 게다가 S&P 500 역시도 치고 나오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미 여기는 5,700선만 넘어도 선방이라고 하는데 벌써 6,000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구인 건수가 774만으로 고용 수요가 안정화됐다는 평가 받으면서 이 증시가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 다음 달 1월 미국 경제 호조의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엄청난 증시 부분에서의 랠리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보호무역이 시작돼도 미국 중심으로 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당연히 미국 센터를 향해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상반기까지는 엄청난 경기 이 지속력, 거의 맥스를 찍을 정도로 달려갈 것 같고, 상대적으로 미국과 교역하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 상당히 위축된 모습 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서, 나스닥이 날면 코스피는 기어가야 하는, 아니 포복을 해야 하는 그런 형국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미국은 가상화폐 시장이 트럼프 집권 이후로 달러의 대체제라는 존재감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지금 강세죠.
리플 같은 경우는 현물 자산으로 인정받는 수순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 뭐 더욱더 오를 수밖에. 가장 뭐 트럼프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코인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원래 뭐 이 가상화폐가 급락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게다가 스텔라 루멘 역시도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역시 뭐 얼음 사이의 절벽 크레바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역시 이런 알트코인들은 대장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약진이 있어야 상승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얼마나 2025년도에 또 다른 상향 궤적을 긁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은 달러 이 화폐, 그 지폐에 대한 빠이빠이, 짜이젠, 사요나라, 작별을 구하는 대유동성, 그러니까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준비를 하면서 차곡차곡 그 가치의 존재감을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 싣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기존 전통적 자산들, 특히 미국 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가치 상쇄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환율의 급등, 미국장의 견고함, 게다가 대체제로 존재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급부상, 이런 대변화의 델타 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한국장, 이런 대변화의 기조에 밀려서 지금 모든 자산이 뭐 80% 이상이 아파트에 죄다 묻혀있지 않습니까? 겨우 뭐 젊은 층 20대가 금융변화에 따른 체이서 역할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쫓고 있는 형국이라, 2025년은 특히 서울 아파트들 가치면에서 뭐 엄청난 붕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대체 언제 떨어지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딱 한 가지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기보다 훨씬 일찍 떨어진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미국 국채 시동 거는 것만 봐도 뭐 아찔하지 않습니까? 10년물은 뭐 이제 이번 주 거의 4.5%까지 가게 될 것 같고, 지난주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뭐 장단기 모두 오르고 있어요. 스스로를 벌겋게 불태우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시중은행이 주담대금리 낮춰준다는 스탠스 취하던데, 이거 그냥 단기적인 그냥 신호일 뿐이죠. 미국 국채에 죄다 결착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금리 압박감,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국 국채의 향방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주담대금리는 그냥 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이유 때문에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내려가네? 대출 받아볼까? 들이밀었다가는 다시 고점에 물릴 수 있는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절대 신중하시라. 앞으로 집값은 지금의 고비용 구조에서 뭐 철저하게 튕겨져 나가는, 완전히 뭐 주거 개념으로 내려올 때까지 정신없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 서두를 이유도 없어. 그리고 지루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보면 완전히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집값 현황판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죠. 한국에선 뭐 절대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됐던 영역이 결국에 상당히 큰 변동성에 의해서 가치 감쇄 현상이 단기적으로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감지하는 분이라면, 이 지금의 상황은 여태까지 뭐 대출 크게 안 하고 집 안 사고 빚에 쫓기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면, 충분히 이전에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그 저점에서 집을 그냥 주울 정도로, 한국 자산시장 중 집값 문제는 그냥 이런 시장의 변동성 그 여파에 의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죠. 한국은 반도국가, 주변의 강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엄청난 이 경제 변동성이라는 변수로 한시도 그냥 유럽처럼 그냥 항상성 쭉하게 지루하게 흘러온 적이 없습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뭐 물구나무 서듯이 전체 부동산 판사리 역시도 물구나무 서면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툭툭 떨어지잖아. 자산 가치 역시 거꾸로 서게 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 구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서울 매물량 12월 4일 기준으로 다시
9만 선 넘었습니다. 매도자들의 이 불안 심리가 거의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호가로 버티면 다시 집값이 고공행진할 수 있겠지 기대, 그냥 물거품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호가로 버텨내면 다시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 산선이 지금 뭐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 누구도 지갑 열고 너끈하게 그 집값 받아줄 사람 없어요. 분위기상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이제 뉘엿뉘엿 해는 넘어가고 있고, 단기간 안에 매물량이 10만 건에 육박하는 탈출 랠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지금 한국은 이 변동성의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 이제 뭐 본격적으로 호가를 내던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샘플로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 보류지를 10가구 내놨는데 분위기 아주 쎄하죠. 지금 84제곱이 24억 정도 되는데 조합이 내놓은 보류지 가격은 20억 수준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아파트 가치는 더 떨어질 거라는 계산이 딱 깔려 있어서 4억 낮게 책정을 해서 물고 있던 물량 푸른 건데, 뭐 얼마 전엔 광진구에선 보류지로 나온 아파트가 당초 예상보다 더 내려가서 4억 더 싸게 아파트가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확실히 신축 대장단지도 이 가격이라는 콧대가 정말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2월이 분기점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동성의 시장 본격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마 단군 이래 가장 큰 변화에, 그것도 산들바람,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가장 혹한의 sak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대조정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안전벨트 꽉 붙들고 현금 잘 쌓아두라는 이 워렌 버핏 현자의 말이 그리 정신 나간 말이 아니었다. 방금 뭐 속보로 들어온 금융당국에서도 뭐 무제한 유동성 공급 언급하면서 RP,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시간 지나면 확정금리 보태서 다시 되사주는 채권을 말하죠. 그만큼 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해서 이런 채권들 빨리빨리 사들여서 돈이 돌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은 2025년도의 대변화 심상치 않다는 걸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라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오늘 환율이 요동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 자체의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다는 얘기고, 예기치 못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니 뭐 금융시장도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고스란히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그냥 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급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일찍 그 시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의주시하시면서 타이밍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옥방불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